제한적인 케톤 시기의 시행. 많은 단체가 케톤 시기를 통해서 환자를 돕는다.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찰리 재단이다. 찰리 재단은 최근 재단명을 소아내전증을 위한 찰리 재단에서 케톤 여법을 찰리 재단으로 바꾸었다. 찰리 재단. 케톤 시기 여법. 찰리 재단의 자문 영양사인 베스 주펙카리아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 식이요법을 정리를 했다. 종양학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대부분 제한적인 정보와 추측한 결과에 의존한다. 다르게 말하면 경험에서 우러난 추측에 좌우되는 것이다. 의학의 다른 여러 분야처럼 종양학도 제한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내 어머니가 앓았던 종양은 매우 희귀한 유형이다. 너무 드물어서 표준치료도 정립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사례를 검토했던 암 집담회는 각각 다른 세 가지 의견을 내놓았다. 골반 전체에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자는 의견과 방사선 치료 없이 화학요법만 하자는 것과 이런 또 후성 유전학 치료는 세포를 삼일을 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대신 우리가 시도하려는 것은 외교적인 수완이며 암세포의 사용 설명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모두 알다시피 암세포도 원래 정상세포였다. 암세포는 인간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있다. 암세포로 변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용 설명서가 잊힌다. 세포의 행동을 조정하는 특정 유전자가 후성 유전학에 의해서 비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성 유전학 치료는 세포의 다음을 상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거는 인간세포야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 암세포에서 침묵하고 있던 유전자 발현을 촉진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알지?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후성 유전학적인 손상을 설명할 수 있는 통합적인 특징이 바로 세포 분열 횟수이다. 노화에 따라서 인간의 줄기세포는 조직 손상을 보충하기 위해서 더 많이 분열한다. 이러한 조직 내 세포의 수명은 몇 개월인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몇 주뿐이다. 손상된 조직은 다시 채워져야 한다. 후성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세포는 완벽하지 않다. 세포가 수백 번 분열했다고 가정할 때 주어진 횟수보다도 더 많이 분열하면 이 후성 유전학적인 양상은 노화에 따라서 미묘한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노화는 줄기세포의 분열 횟수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다. 줄기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일종의 후성 유전학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기회는 유한하므로 DNA에서 쉽게 측정 가능한 이 후성 유전학적인 사건이 높은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축적되어 왔음을 확인하면 된다. 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치실, 잘못된 그래서의 전쟁, 더 이상 감출 수 없다. 왜 누가 감추려고 했나요? 강연에서는 페델에서는 평소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 늘 겸손했던 그가 아무 대표적인 특징인 에서 바르부르크 효과를 누락했다며 했다며 와인버그를 언급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미티의 로버트 와인버그가 표현한 유명한 저서에는 암의 대표적인 특징이 6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적이며 중요한 특징은 빠져 있습니다. 이 강연이 전 세계로 전개될 테니 그분도 내일쯤이면 아마 메일을 통해서 알게 되겠죠. 많은 분들이 6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누락된 항목은 바로 바르부르크 효과입니다. 가장 오래전에 알려진 암의 특징이며 모든 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르부르크 효과를 왜 뺐냐? 그래서 DNA의 아버지는 놀라운 제안을 했다. 암 유전학에서 암의 대사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암의 유전학에서 암의 대사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유전학적인 병이 아니라 대사, 표적 약물을 이용한 병용 화학 요법은 큰 도약이 될 테지만 단독 또는 여러가지 조합으로 사용되어서 전이된 대부분의 암세포를 즉각 멈춰줄 기회를 약물을 아직 손에 넣지 못했다는 점이 두렵다. 기적의 약물을 개발하려는 주요 연구의 초점을 유전적인 지시의 해독에서 암세포 내부의 화학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를 옮겨가야 할 수도 있다. 대사로 왓슨은 또 이렇게 말했다. 1940년대 말 박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였다. 당시 생물학의 지배자는 중간 대사물질의 생성 및 손상 과정을 찾으려고 했던 생화학자들이었다. 내가 동료들과 DNA 이중 나선을 발견한 후에는 분자 생물학자들이 생물학을 지배했다. 우리의 주요 임무는 DNA 서열로 암화된 정보가 세포의 구성요소인 핵산과 단백질 생성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암세포를 유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려면 영리한 생화학자들이 다시 선두로 나서야 했다. 암에 대해서 분자생물학자들이 쪼개는 그런 유전학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그런 거네요. 패러다임의 변화. 보겔스타인은 체세포 돌연변 이설이 공경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체세포 돌연변이 일련의 순차적인 돌연변이에 대한 모델이 암의 원인인지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했지만 폐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기존의 이론을 수정하여 암의 원인이 특정 돌연변이 자체라기보다 그로 인해 야기되는 생물학적인 체계의 기능장애, 통제 불가능한 증식, 예정된 세포사의 억제, 조직 침투 등 암의 것을 명시했다. 보겔스타인은 암을 세포 시스템의 문제라. 토끼와 거북이. 2010년까지 사람들은 대서 이론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암세포 대서의 변이에 대한 내용이 과학 잡지에 지속적으로 등장했다. 연구원들의 호불호와 관계없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예를 들어서 암 유전체 지도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발견 중 하나가 2008년도에 보겔스타인이 찾아낸 암 유전자의 이소시트르산 탈수소 효소 암흑물질 1990년대 말은 말에 미국은 기술에 대한 일시적인 도취로 정리될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과 경제적인 팽창, 번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화려한 10년이었다. 앨런 그리스버는 비이성적인 과열이라는 말로 당시를 정의했다. 기술 관련 주식이 대부분이었던 나스닥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700% 가까이 급성장했고 하루밤 사이에 벼락부자들이 생겨났다. 초창기 인터넷의 영향력은 아찔할 정도였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신경제라고 불렀다. 닷컴의 열기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했다. 투자자들은 소득도 없이 가진 것이라고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목표와 닷컴에 붙은 새로운 시대. 페데르센 바르부르크에게 바통을 이어받는 사이에 표적약물의 첫 번째 시르나가 눈앞에 다가왔다. 화학요법 1세대의 무차별적인 약물에서 벗어나 더 효과적이면서 덜 유독한 약물을 사용하려는 근대적이며 합리적인 시대를 향한 첫 걸음이었다. 페데르센의 연구가 침묵의 벽과 마주했던 것과 달리 최초의 표적 약물인 트라스투주맙은 세계적인 기대 속에서 개발되었다. 내 눈으로 직접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아마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략 10년 동안의 고영이는 놀라움 속에서 패트리 접시를 응시하고 있었다. 부르모피르부산에 비하면 FDA에서 승인받은 다수의 항암제는 아마추어처럼 보였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련의 드라마가 이어졌다. 이제 사음부로모피르부산은 수많은 가능성으로 누군가를 도울 기회를 얻었다. 인간 임상시험은 불안정한 약제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좋은 일, 나쁜 일, 추악한 일, 사음부로모피르부산을 인간 임상시험에 적용하는 과정은 순조로웠다. 그러나 절망에 빠진 수많은 암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가능성의 경계에 서 있던 스리부로모피르부산은 지독한 스캔들에 휘말리고 말았다. 1978년에 페데르센은 암세포의 결함에 대한 방대한 검토 결과를 출간하기로 했다. 그의 보고서는 다음의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미토콘드리아가 대부분의 동물 세포에서 세포질의 15에서 50%를 차지하며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대사에 많이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암 연구와 그에 대한 지원은 미토콘드리아 연구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암 생물학과 생화학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은 아마 왜라고 물을 것이다. 왜 이랬을까? 왜 암세포가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1970년 바르부르크가 사망한 후 암 원인에 대한 그의 이론도 모두 잊혔다. 세계에서 가장 걸출한 종양학자 중 하나인 시드니 와인하우스가 1976년에 바르부르크 가설의 50년 후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아있던 희미한 조각들마저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와인하우스는 세포의 호흡 기능 손상이 암의 원인이라는 그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했다. 세포의 호흡 기능. 바르부르크의 제안에 따라서 반세기 동안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및 구조의 변화를 찾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발전과 좌절. 수십 년 후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지는 이와 같은 일련한 추적 자료를 다루었다. 호즈킨병 치료가 성공적인 아이들의 경우 심장발작과 뇌졸중 위험이 가파르게 상승했을 뿐 아니라 악성 종양의 재발률도 평균보다 18배나 높았다. 소녀들의 유방암 발병률은 40세 이전까지 35%였으며 이는 평균보다도 75배 높은 수치이다. 백혈병 또한 완치 후에 4년이 지나면 재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14년이 지나면 안정기에 도달했지만 고형 종양 발병률은 여전히 높았고 30년 후에도 30%의 재발률을 보였다. 전면적인 치료. 1926년 뉴욕 버팔로에 거주하던 독일계 미국인 아버지와 아일랜드계 캐나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핑켈은 7남매 중에 다섯째였다. 그는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다섯 일찌감치 학교를 그만두고 세상의 어려움을 배워야 했다. 1951년에 버팔로 소재 의대를 졸업하고 1954년 매사추세츠 포트 데번스에 있는 육군 종합병원에서 어린 환자들을 돌보던 그는 소아마비에 감염되면서 공경에 처한 자신을 발견했다. 내게 항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1950년대 버팔로의 소아마비가 대유행했을 때 수백 명의 아이들을 돌봤기 때문이다. 항체가 암치료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역설적인 속성을 이해하며 강점과 약점, 중독과 신경증, 패턴과 작용 방식 등 암에 대해서 파악하려는 노력이 새겨져 있다. 암 생물학과 치료적인 개입은 별개의 주제이면서도 긴밀하게 얽혀 있다. 기초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치료 방식의 돌파를 살려냈지만 그 길이 평탄하지만 않았다. 때로는 치료적인 개입을 통해서 암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식으로 길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했다. 약물요법을 처음 시도했을 때만 해도 연구자들은 암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이 약물들의 탄생 배경은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유익하다. 가설에 의해서 이제 깔끔히 설명되는데 진즉 알아내지 못한 것을 자책할 수도 있다. 안개 속에 묻혀있던 모든 것들이 그제야 명확해지는 것이다. 수세기 동안 몇 세대에 걸쳐 노력을 기울이고 셀 수 없이 많은 죽음을 겪은 후에야 인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명확한 미스테리였던 암의 원인에 대한 답을 얻었다. 체세포 돌연변이설은 철제 거푸집이었다. 체세포 돌연변이설은 철제 거푸집이었다. 바르부르크의 죽음과 라오스 바이러스는 체세포 돌연변이설의 증거에 의해 거의 무너진 상태였으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문은 굳게 닫혔고 뒤돌아보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화학요법과 지옥의 문. 두 사람은 다음 연구에서 라오스 육종 바이러스와 자체적으로 결합할 가능성을 배제해야 했다. 어쩌면 육종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굉장히 강할 수도 있었다.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들은 SRC 유전자 선별을 위해서 일찍이 제외했던 육종 바이러스 유전자의 나머지 부분을 이용하여 또 다른 방사성 동위원소 탐침을 제작했다. 이번엔 다른 조류 유전자를 낚시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인간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은 안개 속에 있었다. 헤럴드 바머스가 처음으로 연구 과학자였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먼 길을 돌아서 연구과학자의 길에 들었었다. 1957년에 에머스트 칼리지에 입학했을 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의사가 되려고 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기 직전에 그는 의학부 예과 과정이 자신과 너무 안 맞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과 공부보다도 개인지원 소설, 형이상시, 반체제 저널리즘에 더 끌렸다. 바르부르크는 목을 가다듬고 푸른 눈으로 들어줄 듯이 청정을 바라본 후에 입을 열었다. 그의 연설은 알려진 것처럼 힘있고 명료했다. 여러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서도 단연도 보였다. 이력도 굉장히 다채로웠다. 세포가 산소를 이용하여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밝힌 공로로 1931년에 노벨상을 수상했다. 그 외에 다른 세 가지 연구로 세 차례 노벨상 후보에 올랐다. 이러한 성과는 수상자들 중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사실 청중들 대부분은 바르부르크를 20세기 가장 위대한 생화학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 주장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을 그를 지나쳐간 의문은 1966년 여름
82세의 버려버릇한 인생을 바친 암 연고를 간략히 소개하기 위해서 연단의 소통, 마지막이 될지 모를 강연에서 암의 원인과 2차 원인에 대해서라는 제목을 붙였다. 연설을 시작한 그는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암은 원래 대사와 관련해 있으며 미토콘드리아, 세포 내에 떠다니는 타원형의 구조물로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이 밝혀진 그 연구 손상으로 인해서 촉발된다고 믿는 과학자가 자기 자신의 그 없다는 것이 어색한 분위기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 자신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문제였다. 그래서 82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했는데도 뭔가가 막혔다, 알지 못했다 이런 뜻이군요.